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뉴스로 보는 추천주 투자 아이디어 정도로 볼 수 있는 이건희 회장 별세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조류독감 또 발생했다고 하죠.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건희 회장님이 주말 동안에 일단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를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삼성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런 테마주를 잘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반면에 이런 이슈를 등에 업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세장보다는 약세장도 아니고 약세장보다는 보합 정도, 조정권의 박스권으로 좀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다. 그래서 테마주들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이다. 가장 중요한 게 장에 대한 성격을 보고 그 장의 성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장의 성격을 보면 나쁘진 않다. 그럼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를 했는데 가장 크게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참고로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정몽구 회장님이 이제 정의선 부회장님에게 이제 증여를 했죠. 증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살아계신 분이 재산에 대한 부분을 아들이나 다른 쪽에 넘긴다라는 부분은 이제 증여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 다른 분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특히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재용 부회장님이, 님자는 이제 빼고 그냥 방송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상속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누가 증여로 대두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부회장 쪽으로 증여를 하는 부분이고, 이건희 회장 쪽도 결국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상속을 할 건데, 정의선 부회장이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이제 지분 구조를 잘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많이 올랐죠. 그럼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과연 어디 있느냐?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또 보셔야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물산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이제 삼성전자를 과연 어떤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배 구조는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결국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삼성물산이다.
그래서 17%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삼성물산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물산이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도 거의 2대 주주로 등극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삼성물산이 5%, 그리고 삼성생명이 8%,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4%, 그리고 홍라희 여사가 0.9%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럼 또 삼성생명을 한번 보죠. 삼성생명. 지배구조가 이렇게 다 엉키고 설키고 뭐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삼성생명도 최대 주주가 이제 이건희 회장. 근데 결국 이건희 회장은 빠질 거니까 삼성물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과 더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삼성물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한번 보면 최근에 그렇게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핫하죠. 근데 결국에 삼성물산이 또 최대 주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결국 여러가지 지배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삼성그룹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체계로 어느 정도 왁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최근에 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10만원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내일 장 초반에는 좀 뜰 가능성이 크겠죠. 다른 투자자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갭이 많이 크게 뜨면 크게 뜬 자체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최근 테마주들을 보면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장 초반에는 갭 떠서 시작을 했지만 그 갭을 메워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 뭐 11만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이내 또 11만 5천원까지 갔다가 쫙 빠지는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건 이제 11만 5천원까지 갔다가 갭으로 떴다가 이제 계속 차익 매물에 나와서 결국엔 뭐 종가가 저가 흐름에 음봉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갭 떠서 시작할 가능성은 있다.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 쪽에 가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지배구조 체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는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근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된 거잖아요. 어차피 증여나 상속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결국 이 동사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도 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이 자체는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1만원 정도만 안착을 하면 12만원 정도 선까지는 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추이 자체도 상승에서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라 이번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류독감이 다시 뭐 2년 8개월 만에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죠. 근데 가장 그 동물 관련된
뭐 백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핫한 부분,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은 역시 동물 약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조하는 업체가 가장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글벳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글벳 말고도 많습니다. 뭐 제일바이오, 우진 BMB, 코미팜,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죠. 돼지열병 했을 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얘네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4발 달린 돼지열병, 돼지 쪽과, 그리고 뭐 아직 뭐 이제 AI 조류독감 관련된 이제 이제 나르는 조류 쪽 관련된 부분, 또 이제 관련돼서 악재가 나와서, 그럼 이제 수산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산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는 일본이 그 원전에 대한 폐기물 관련된 부분을 뭐 동해 바다에 방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 일본 수산물을 이제 수입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나 동원수산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결국에 이제 조류독감도 걸렸고 돼지열병도 걸렸다. 근데 아직 뭐 확산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노이즈 쪽에 대한 대체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수산 쪽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한 사조 시푸드 단기적으로 좀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뭐 음봉으로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좀 관심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돼지열병 말고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나왔죠.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길목을 좀 잘 지키고 있다가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뉴스 자체가. 그래서 길목 지키고 있다가 재료가 나오면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는, 분할적으로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